안녕하세요. 박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분,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 이 교수님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기는 한데, 지금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제 저기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랑 공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어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하는 심포지엄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도 오늘 기사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검색해보고 있는데 9월 18일자 기사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뭐랄까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낀 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오전에 유리스마님하고 라이브 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홍보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정의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발리 친구 글쓰기 점수가 올랐다니 축하합니다. 성적표 축하해요. 다른 것들도 다 올랐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제 21세기에서 2025년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사회에서 이제 진짜 올바른 게 뭐지? 옳음이라고 하는 거, 바름이라고 하는 거, 공정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 게 지지난주였죠.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조지아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화학 기업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합작해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직원들을 미국 그 이민국에서 갑작스럽게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금하고 추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금하고 추방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과연 공정한 행동인가? 미국은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여러분 그런가요? 꺼졌다. 이 인터넷 이거 아이패드 화면이 안 나오나요? 지금 아이패드 화면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송출되는 화면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캡처해서 그러면은 메인 선생님 이거를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더니 그렇네. 선생님 이거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보여줄게. 잠깐만. 11 이거다. 이거를 자 됐다. 이게 이 화면이어서 그런 건가? 아니었는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사진함에 있는 건데 이건 나오나요 그러면? 그건 나오는데. 그렇네. 이건 왜 안 나오지 여러분? 옮겨주실 수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옮겨 놓을 것을 이 굿노트에 되려나? 됐네. 네. 현재 화면에 여기다 하면 되는 건가? 자 됐다.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경향신문 기사잖아요. 경향신문 기사 언제야? 2025년 9월 18일 오후 5시 23분. 어제입니다. 어제 이 기사인데 이 샌델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의, 공정,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연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을 수백 명을 구금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야, 선생님 살짝 소름 돋았어.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 스스로가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날 라이브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 파견된 그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렇게 다 구금을 하고 사슬을 채워가지고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때를 현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된다. 지금 설사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더라도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삼고 그곳을 지향하면서 거기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왔고 그게 우리 인간 사회를 지금처럼 발달시키고 우리 인간 사회가 동물들의 세상보다 나은 이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마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과연 공정한 게 뭘까? 정의로운 게 뭘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쯤 이 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 철학 수업이에요. 법학 수업도 아니고 철학 수업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법학 수업의 교양 강의건데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법이라고 하는 게 지키는 바가 무엇인지, 이 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번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법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옳은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기준은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옳은 기준입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건 뭔가? 라고 하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의의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로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롤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칸트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칸트도 나오고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선생님 존 롤스 제가 안 들고 왔네. 정의론을 존 롤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 정의란 말이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 데드풀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의 정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칸트는 이렇게 정의했고 노직은 이렇게 정의했고 롤스는 이렇게 정의했고 벤담은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했어. 근데 말이야 데드풀 너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네가 정의하는 정의가 뭐야? 벌꿀 고양이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야?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야? 네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이런 철학자들의 의견을 소개만 해주는 거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나는 롤스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로직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근원적으로 칸트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어차피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미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나는 새로운 개념, 공동체주의라는 맥킨타이어가 나. 뭐가 됐든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봐봐. 이게 그래서 한국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 원래 책 제목은 저스티스잖아. 정의야. 딱 정의인데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옳은 건지 그걸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제 대통령이랑 같이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샌데이 교수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정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떤 게 정의인가? 양극화가 해소된 사회를 정의라고 지금 마이클 샌데이 교수님은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양극화, 빈부격차가 해소돼가지고 부자는 점점점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정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이미 정답을 알고 있네. 이거 정답이네요, 여러분. 이 책을 쓰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꾸준히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 마이클 샌데이 교수 중에 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 자체가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요? 100만 원 정도는 안 부럽나? 아야. 그럼 선생님이 한 100억쯤 있다고 하자. 선생님 지금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 부럽나요, 여러분? 부럽겠지. 100억은 부러워. 100억은 확실히 부럽거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여러분 지갑에 한 500억씩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의 100억이 부러울까? 안 부럽지, 그때는. 왜? 나도 있으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100억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100원 있다랑 비슷한 거지. 선생님 100원 있는데 부러워요? 100원은 안 부럽지. 왜? 여러분도 100원쯤은 다 있잖아, 솔직히. 100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선생님 500원 있다고 해도 안 부러워. 2만 원 있다? 안 부러워. 5만 원 있다? 5만 원 정도부터는 좀 부러울 수 있다. 5만 원 정도부터는 부러울 수가 있어. 이게 뭐야, 결국. 경제적인 격차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낀다라는 거지. 우리 사회가 어떤 공정함의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돈은 이제 빼놔도 돼. 왜? 이제 돈은 누구나 다 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선생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리고 또 열을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내가 열흘씩 굶었어.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도 솔직히 열흘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솔직히. 열흘 동안 쫄쫄 굶었다?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도덕심을 얘기하고 정의로움을 얘기하더라도 열흘 굶었는데 데드풀 집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럼 아마 선생님이 단물 넘어갈 거야. 아무리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죄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열흘 굶은 사람 앞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담을 넣으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겠어. 배고픈데. 또 반면에 선생님한테 돈이 많아. 그러면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근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도덕이든지 정의든지 뭐 공정이든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를 없애는 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살짝 심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계속 정의, 공정, 자꾸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거. 한자를 보자면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네요, 여러분. 정의는 이거 뭐야? 말 그대로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뭐 개인 간의 올바른, 일단 올바르다라는 게 정의의 가장 핵심이네요. 여기 바를 정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바르다, 올바르다, 바르다, 올바르다, 바르다가 정의의 핵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 더불어 여기서 갑자기 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정의 안에는 공정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은 절대로 바른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공정해야 바르게 되는 거고, 바르게 되어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공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왜? 공정해야 정의로운 거니까. 공정이 정의 아래 숨어 있는 거죠. 그럼 공정은 뭐냐?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거래. 바르다가 여기 또 나왔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여기도 바를 정자가 있으니까. 공정한 것도 바른 거야. 올바른 건데 어떻게 하기도 해야 돼? 공평하기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또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공평하고 바르면 공정한 거야. 그리고 공평도 또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야. 결국 정의로우려면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려면 공평해야 돼. 그럼 공평한 상황이 어느 때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럼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 이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이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되게 유명한 사파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한국적 개념으로 봤었을 때, 원래 이게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 한국적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에요. 근데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게 결과의 평등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공평도 평등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그림만 놓고 보자고 하면, 평등의 개념은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뭐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상자 하나씩을 주는 거지. 모든 걸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잘생겼건 돈이 많건 키가 크건 어때? 전부 똑같이 60분의 시간을 보장받잖아요. 자몽이 오빠는 잘생겼으니까 선생님이 특별하게 시험 시간 70분으로 늘려준다. 데드풀은 키가 크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시험 문제를, 다른 친구들은 30문제 푸는데 데드풀 친구는 24문제만 풀어라. 이렇게 안 해주시잖아. 누가 이렇게 해줘요? 모든 학생은 전부 똑같이 3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야. 달리기를 할 때도 똑같잖아. 키가 큰 친구든 키가 작은 친구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달리기를 원래 잘하는 선수든 달리기를 못하는 학생이든 다 어디서 출발해? 전부 이 출발 라인 똑같은 데서 이렇게 달리기 출발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평등에 대한 말 그대로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선생님 달리기를 엄청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얘는 달리기를 엄청 잘하고 나는 달리기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16초 대 중반 나왔던 것 같아. 16.5초. 아마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빠 100m 몇 초에 뛰었어요? 아마 아버지들 웬만하면 본인들 막 다 14초라고 거짓말 하실 텐데, 이거 정도면 빠른 편이었어.
더 빠른 친구들은 13초 때 고등학생 남자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어. 아니 근데 얘는 13초에 뛰고 선생님은 16.5초. 이것도 정말 목숨 걸고 뛴 겁니다. 선생님 인생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 둘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얘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뭐가 공평해. 내가 한 3발 정도 앞에서 출발해야지. 선생님 여기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 선생님 같은 생각을 적용시킨 게 여기 옆에 있는 이 공평이지. 뭐 이 친구는 키가 작잖아. 이 친구는 키가 크고 그래서 결국 상자가 없어도 이 친구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한 개만 있어서는 안 보이는 건 똑같아. 결국 똑같이 상자 하나를 줘봐야 이 친구한테는 큰 이득이 안 되고 이 친구한테는 사실상 경기를 볼 수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친구의 키를 고려해가지고 0, 1, 2 이렇게 차등을 두고 상자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공평과 평등은 국어사전적으로 봤었을 때는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데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이 생길 텐데 그럼 평등이랑 공평 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똑같이 한 개씩의 상자를 둔 거 이거 아니면 얘는 한 개도 안 주고 얘는 두 개를 주는 차등을 뒀을 때 이 경우 1번하고 2번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공정하고 어떤 경우가 정의로운 거예요? 1번이 공정한 거야? 2번이 공정한 거야? 1번이 정의로운 거야? 2번이 정의로운 거예요? 뭐 같아? 아니 근데 그럼 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 아니 같은 학생인데 왜 쟤는 상자 2개나 주고 난 안 줘? 나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벌써 이? 바르다. 올바르다는 옳다지. 올바르다가 옳다랑 바르다가 합쳐진 건데 이거에는 여러분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공평이나 평등의 영역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평등과 공평은 비슷하지. 평등은 뭐야?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 잘생겼든 못생겼든 같은 시험 시간을 쓰는 거고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거. 이걸 똑같이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게 평등의 개념에 가깝다면 공평은 가진 차이점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 되는 거지. 선생님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생님이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선생님 수능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원래부터 수능이 시험은 여러분 보는 시험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 시험 봤을 때 우리는 60분이야. 노학이 너도 학생이니까 60분 만에 풀어. 선생님 눈이 안 보이는데?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60분 만에 풀어? 이게 평등한 거야? 아니잖아. 당연히 여러분 우리 수능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시험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시간을 더 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학생은 다 똑같은 거니까 눈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쓰러져 있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어때? 어떤 게 더 공정한가? 인간이니까 학생이니까 똑같이 60분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아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른 차이를 줘야 된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학생이니까 전부 다 서울대 합격시켜줘야지. 똑같은 학생이니까 전부 의대 합격시켜줘야지.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실력이 다른데 실력이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를 해야지. 신체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를 해야지. 뭐가 더 공정한지, 뭐가 더 올바른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똑같은 인간인 게 중요해. 그래서 설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시간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들어가자 바꾸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이름을 다 서울대학교로 통일시켜 버리자. 그래서 다 대학 나왔어? 그럼 다 서울대야. 아, 너도 서울대? 나도 서울대. 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까지 또, 다 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지방대 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냥 다 같은 학생, 같은 20살, 좋아, 같은 서울대, 모두 평등하게 가자. 이 말이 옳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봐요, 여러분. 이 공정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거, 이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나 예전에도 얘기가 많았다. 그 급식, 여러분들은 지금 다 똑같이 학교에 돈 안 내고 급식 먹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무상급식이지. 그래서 누구다? 아까 어떤 분이 예를 들었으니까 할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삼성의 회장 이재용 회장이잖아. 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번에 해군에 입대한 이재용 회장의 아들도 급식은 어때? 공짜였어요, 여러분. 돈 안 내고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다. 학생이라고 하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10조든 아버지 재산이 20조든 급식비는 안 내도 돼. 다 같이 공짜.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2025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급식비가 있었어. 돈 내야 돼. 대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급식비를 면제해 줬어. 이때의 기준은, 이때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 집이 엄청 부자인데 그 부잣집 아들한테 급식비까지 지원해 줘야 돼? 아니 집에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그 부자한테, 그래 재산이 10조 9,800억인 사람한테 급식비를 내게 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우유라도 하나 더 사주자. 걔한테 차라리 돈가스라도 한 번 더 튀겨주자. 그게 공정한 거지. 이게 여러분, 같은 학생이니까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지금의 무상급식 세대의 공정이에요. 근데 옛날 선생님 때는 아니 부자는 굳이 급식을 왜 지원해줘? 부자들은 그냥 급식비 내고 가난한 친구한테 차라리 급식도 좀 지원해주고 우유도 좀 지원해주고 뭐 교복도 좀 지원해주고 학용품도 좀 지원해주고 얘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공정한 거지. 어때요, 여러분? 공정의 기준은 바뀌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 그 사회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선생님 생각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잘 팔릴 거예요.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10년 뒤의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30년 뒤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달라질 거야, 아마. 10년 뒤에는 또 이 무상급식 폐지될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애들한테 도대체 지원을 왜 해주냐. 그거는 쓸데없는 지원이다. 부자인 사람들은 급식비 좀 넉넉하게 많이 내게 하자. 급식비 한 달에 50만 원씩 내게 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급식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좀 지원해 주자. 그게 공정한 사회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의 가치는 매번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공정의 이야기를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 플로리다에 있었던 이 태풍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해. 이 책을 썼었을 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이거를 멕시코만에서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플로리다가 엄청난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플로리다 안 가봤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해 볼게. 왜냐면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거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인데